네, 안녕하세요. 성공부동산 김성환 소장입니다. 오늘은 화성 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에 조성되는 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작년 연말쯤 분양 예정이었는데 지연이 됐죠. 수정공사 분양팀의 문의한 결과 2월 7일 기준으로 4월쯤에는 분양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분양 예상가는 300 전후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한 300 초반 정도 잡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지연되면서 당초 200 중반, 200 후반 정도 하겠다라고 했던 분양 금액이 계속 올랐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300만 원대까지 오르게 되죠. 순차적인 분양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분양하는 필지들은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기 쉽게 브로셔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자공사 자료실에서 시간 아래 분양 안내 브로셔를 확인할 수 있고요. 원래는 작년 6월 그리고 연말쯤 분양하려고 했었으니까 3월에 나온 자료이고, 이 자료에 맞게 올해 한 4월쯤 분양이 진행되는 겁니다. 수자공사 자료에도 보시면 지난번에 유튜브 올려드린 것처럼 Y자 도로에 대한 설명이 있고, 통산과 MTB 간의 연결도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고정 IC에서 나와 있죠. 장래에는 이 Y자 도로를 타고 바로 MTB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라고 지난 영상에 설명드렸습니다. 제2순환고속이 개통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성에서부터 인천까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망이 생기는 것이고, 가장 가까운 고정 IC, 송산마도 IC, 마도 IC, 이런 IC들의 활용도와 주변 지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소사 원시선이나 신안산선에 대한 표현도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는 따로 영상을 찍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산 그린시티 남측지구 산업단지 토지 이용 계획도입니다. 해당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필지를 구획해서 분양을 하게 될 것이고요. 총 면적이 거의 200만 평 가까이 되는데요. 이것은 남측지구 전체를 포함한 면적이고, 지금 저희가 볼 곳은 산업시설 용지죠. 산업시설 용지는 약 41만 8천 평 정도, 추가로 지원시설 용지에 좀 들어가니까 46만에서 47만쯤 되는 면적이 개발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4월달에 분양하는 용지들은 산업 15, 16, 17, 18, 19 이렇게 5블럭에 대해서 1000평에서 500평 사이로 총 31필지가 나옵니다. 5개 블록에서 총 33,000평 정도의 분양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예전 가격은 미정으로 브로셔에는 나와 있지만 유선상으로 문의했을 때는 300만원 전후 정도 되겠다. 공급 시기는 24년 4월 이후가 될 것이고요. 자, 공급 방식이 추첨입니다. 분양할 수 있는 요건을 맞추고 청약을 한다면 추첨을 통해서 수분양자가 결정되게 됩니다. 자, 토지 사용 시기는 26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자, 분양 신청 방법 및 계약 대상자 결정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산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이기 때문에 추첨에 대한 절차를 보면 온라인 청약 시스템에 들어가서 추첨 분양을 신청하고 필지를 선택하고 참가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에 제출을 하고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면 접수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신청 필지 분양 가격에 대한 5% 이하의 금액을 분양 신청금으로 입금하고 추첨을 통해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면 되겠습니다. 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이 몇 차례 연기되면서 언제쯤 하는 것이냐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자, 2월 6일자 어제자로 송산그린시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 게시됐습니다. 해당 산업단지를 어떤 식으로 이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분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리기본계획이 게시돼야 하는 시기가 맞겠습니다. 24년 1월달에 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 고시 조성 목적을 보면 이 송산그린시티 남측 산업단지는 일관되게 나오는 말들이 바로 첨단 산업입니다.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지식기반 산업 핵심 거점이 되고, 성장 유망한 업종들 위주로 산학연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미래차, ICT 융합, 바이오 등을 첨단 산업들의 고도화를 꾀하겠다고 하죠. 산업단지 입주 우선순위는 과밀 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 혹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첨단 산업단지 영위 기업,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협의항도나 수용된 분들,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 복귀하는 이런 경우가 입주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자, 입주 업종 대상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바이오, ICT, 미래차, 산학연 이렇게 크게 4섹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 대상 업종은 이런 식으로 코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관련 섹터에 맞는 이 코드 업종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러면 4월에 분양을 하는 블록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파란 색깔 블록들은 미래차 클러스터입니다. 다시 분양 공고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입주 가능 업종은 29, 30, 31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미래운송 클러스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운송 클러스터 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면 근본 필지에 대해서는 입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해당 블록의 33필지가 분양 예정인 것이고, 두 번째 섹터인 미래운송 클러스터에 해당되기 때문에 첨단 자동차나 드론이나 이런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업종 코드는 3개로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 자, 업종 코드에 맞게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업종 코드에 맞는 업종들만 추첨에 참여해서 낙찰받을 수 있겠고요. 해당 코드를 쓰지 않는 분들은 추첨해서 거르겠지만 추첨이 돼도 입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 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의를 받고 있고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은 부동산들이 중개를 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컨설팅을 통해서 추첨을 받아들이거나 이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가 나왔을 때 요건을 잘 맞춰서 추첨에 신청을 해보시고, 그래서 분양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331-412-2845 2846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은 사실 뭐 이 정도 선이고요. 정확한 분양 문의는 이제 분양 문의 번호를 하시면 좋은데, 알려주는 정보도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뭐 분양 금액이 나왔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분양 추첨에 대한 공고가 나왔을 때이고요. 4월쯤 한다고 하니까 4월 전후로 해서 분양 공고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분양 공고가 나오면 저희가 한 번 더 게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산업단지가 분양되고 나서 조성이 되고 무르익으면서 어떤 도시 모습을 가져갈지, 뭐 투자 방향이 되는 설명을 추가적으로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화성 서부 지역의 송산 그린시티라는 대규모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입지적으로 뭐 안산이나 시흥이나 밀원은 광명이나 군포 같은 지역과 가까이에 있는 비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에 맞춰서 안산 시흥과 접근성을 갖는 도로들이나 이제 수도권 주요 지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제2순환 고속도로들, 그리고 안산 시흥, 광명, 여의도 수도권 주요 지역을 갈 수 있게끔 철도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산업단지들도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수만 개를 만드는 자족 기능을 부여하게 되고, 송산 신도시 주거 기능과 이 산업 기능, 이런 교통망들이 발전하면서 도시를 형성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판교 IT밸리처럼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용적률이 250에 건폐가 70입니다. 우선 지구단위 계획 시행 지침에 대한 캐드를 보고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분양 구역이죠. 용적률 건폐율 나와 있는데 건폐율이 70 이하고 용적률이 250 이하입니다. 그래서 뭐 판교처럼 5층에서 10층까지 올리기에는 용적률이 좀 딸리죠. 현실적으로 단지가 장래에는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될 건지 가까운 지역의 사례를 보자고 하면, 이 수인분당선 고색역이 개통된 이 고색산업단지, 지금은 수원 델타플렉스로 바뀌었죠. 이 정도 일자리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지 않을까 합니다. 수원 델타플렉스도 일반 산업단지이긴 하지만 첨단업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이 공장단지 개념보다는 조금 사옥의 개념, 연구소의 개념을 조금 더 가지고 있고, 보통 3층에서 5층 정도 건물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단을 가서 보면 정비도 잘 되어 있고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높게 지으면 건폐율에 대한 여유가 있으니까 마당도 넓고 조경도 잘 되어 있는 그런 공장들, 사옥들도 눈에 띄는 곳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 수원 델타플렉스와 관련된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해당 이 산업단지의 전경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3, 4층, 5층 정도까지 조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강소기업 및 지역발전의 희망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세계블록을 통합해서 업종 제한을 풀고 예산 지원도 하고, 델타플렉스가 125만 제곱인데 약 38만 평이기 때문에 거의 남측지구 산업단지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현재 858개 기업에서 15,00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하죠. 21년도 기준 수치입니다. 수원 델타플렉스는 일반 산업단지로 분류는 되지만 실제로는 전기전자, 기계 등 첨단 산업이 주류를 이룬다고 하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 부품을 제조해서 납품하는 업체가 약 50% 가까이 되죠. 그래서 첨단 업종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소의 모습을 하는 공장들도 상당히 많고, 사업 개념의 형태를 갖추는 공장들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남측 지구에 첨단 산업들이 고색 산업단지, 델타플렉스처럼 연구단지, 산업단지, 산학연, 클러스터 이런 식으로 3층에서 5층 정도 건축물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실험도시와 연계를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입지로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장래에는 서해안 복선전철이나 신안산선에 대한 개통까지 하면 자족 기능도 있고 대중교통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대규모 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이런 비도시 지역들에 대한 개발 압력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산업단지 주변으로 사실 토지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주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토지 사용 가능 시기가 26년 이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순차적으로 분양을 하고 실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26년부터일 텐데요. 이 26년 이후에 모든 필지에서 한 번에 공장, 사옥, 연구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추천받은 사람들이 회사 일정이나 자금 상황에 맞춰서 건물을 올리고 할 텐데요. 산업단지도 자리를 잡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산업단지 분양, 그리고 역사 개통 이런 것만 보고 들어가면 이 수익화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겠습니다. 산업단지가 한 300만원쯤 분양을 한다고 하면 이런 주변 지역에 대한 땅들도 사실 들썩거릴 수는 있는데요. 좀 주의하실 점들은 산업단지 분양이 순차적이라는 거, 그리고 분양을 받아도 26년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추가적으로 26년도부터 사용이 가능하지만 전체 모든 필지들이 한 번에 공장이나 연구소나 클러스터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까운 사례로 송산테크노 산업단지에는 아직도 비어있는 땅들이 있죠. 상당히 많이 공사가 진행되긴 했지만 아직도 빈 땅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벌써 뭐 3년차, 4년차 되는 공장들도 있지만 아직 짓지 않은 땅들도 있기 때문에 자리를 잡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너무 마음 급해서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땅 주인들이 분양을 하게 되면 땅값을 많이 올리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개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산업단지나 뭐 역사 같은 대규모 개발 호재 같은 것들은 발표하면서 이미 꾸준히 올랐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선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와 과거의 실거래가에 대한 균형을 맞춘 금액에 사서 먹을 게 있으면 다행인데, 역사 개통했다고 산업단지 분양했다고 갑자기 폭등해버린 금액에 매입하게 되면 사실 이익 실현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겠죠. 그런 점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송산 그린시티에 예정되는 개발들은 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결도로도 공사 중에 있고, MTB 연결도로도 이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서해선 목성전철이나 신안산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도 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도 분양을 앞두고 있고, 이 송산역, 남아성역도 이제 내년 10월쯤에 개통을 앞두고 있죠. 대규모 신도시 일자리, 역사, 도로망 이런 것들이 구비되고 하면서 도시의 모습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가도 많이 상승하고 있고, 다만 모든 땅이 다 같이 오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옥석을 좀 가리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투자 관련 궁금증 있으시면 성공부동산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성공부동산 김성환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